오늘 강의는 그 어법 서술형 그 강의에 대한 활용을 학원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그리고 이 강의의 그 정체가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강의의 성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원포인트 레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포인트 레슨.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문법 사항들에 대해서 원포인트로 이렇게 애들한테 지도하는 그런 수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2, 중3 교과서 문법을 어, 총 분석해 보니까 전부 이제 중복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빼고 해서 총 84개의 문법을 중2, 중3에서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교과서에 나오는 문법을 누군가가 강의를 다 제작해 놓고 아이들이 시험 볼 때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그 앤서미에 가입해 있는 원장님 한 분한테도 이런 걸 좀 만들어 봐라, 뭐 이런 제안했었는데 안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게 됐습니다. 먼저 강의 번호와 목차라는 그 PDF 프린트 다 받으셨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번부터 84번까지 그 강의 목록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빨간 박스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있죠. 여기 그 A는 어법이고, 그러니까 1번 강의가 있으면 투부정사의 명사형급이잖아요. 그러면 A, B가 있어요. A는 어법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B는 서술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한꺼번에 묶어놓으면 너무 길어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제작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84개니까 총 168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원하우에 전부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번호 이 표를 선생님들이 이제 출력을 하셔가지고 그 애들한테 만약에 그 선생님 저는 관계대명사 와시 궁금해요 그러면 25번을 들어라. 그다음에 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뭐예요? 물어보면 2번을 들어라. 이런 방식으로 이제 찾아서 들을 수 있게끔 쭉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서별 문법 정리라는 그 파일을 받으셨죠. 보면은 이제 그 IBM 박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요. 박스로 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필수 문법이라고 있죠. 요거는 이제 그 교과서에서 다루는 핵심 문법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반드시 얘들한테 들으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한 과에 이제 두 개씩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일과에 보면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과 명사절 대자. 자, 이것이 이제 어법 문제와 서술형으로 100% 중학교 시험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100%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강의 번호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강의 번호 찾기 귀찮으니까 제가 다 찾아놓은 겁니다. 모든 교과서를 다 이렇게 찾아놨어요. 그래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이다 그러면 4번 A번과 B를 들어라. A는 어법 강의가 되겠고 B는 서술형 강의가 되겠죠. 물론 어법을 먼저 들어야 서술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명사절 대절이다 그러면 16번 A하고 B를 들어라.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 옆에 관련 문법은 뭐냐 그러면 이제 그 교과서에 보면은 그 단원에서 가르쳐야 될 핵심 필수 문법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법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모든 교과서를 전부 다 보고 예를 들어서 이제 YBM 박 같은 경우에 일과에 여러 가지 문법이 나오겠죠. 그죠? 필수 문법 제외하고. 그런데 나라면 이 정도를 출제하겠다. 이 부분을 이제 관련 문법으로 제가 뽑아놓은 겁니다. 제가 이제 뭐 많이 이렇게 가르친 경험이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나라면 요거를 내겠다. 어, 물론 이제 선생님들이 이걸 한글 파일로 들었으니까요. 선생님들 입장에 따라서 내 생각에는 이것도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거기다 첨가해서 이 옆에 여백에다 첨가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되겠죠. 근데 문법 문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꼭 반드시 옛날 시험에는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서술형하고 문법 해가지고 대충 한 40점 정도를 차지할 거예요. 어, 그래서 문법 문제를 낼 때 이제 주로 필수 문법을 위주로 내고요. 그다음 관련 문법이 한두 개 나오니까 여기서 너무 지나치게 많은 문법을 애들한테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들은 이렇게 완벽주의자들이 많아가지고 완벽주의자라면 결벽주의자들이 많아가지고 거기 나온 걸 전부 가르치려고 하는데 시험에 나오는 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시험은요 필수 문법을 반드시 마스터 시키고 그다음 관련 문법 중에서 제가 뽑아놓은 것 외에 선생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첨가해서 가르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강의 학습 교재 PDF를 그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요. 이걸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어요. 대략 한번 보면은요. 이 빨간 박스에 보면 학습 요령이 있잖아요. 강의를 청취하면서 빈칸을 모두 채우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전부 다 빈칸이 채워져 있으면 애들이 그냥 쓱 듣다가 졸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선생님들이 세부를 인쇄를 해가지고 세부를 한 부를 이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주면서 모두 채워라 하는 겁니다. 강의를 다 들어야 채울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다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외워라 이렇게 하고 이제 공부하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렇게 아까 세부 인쇄했잖아요. 두 부 정도를 테스트 시험 보듯이 한번 해봐 이렇게 한번 네가 직접 해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문제 유형과 풀이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제시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빈칸으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로 want 뭐 뒤에다가 이제 강의에서 wish 뭐 이런 게 나왔겠죠. run 뒤에 뭐가 나왔겠죠. 이렇게 전부 다 채울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중복되면은 반대로 빈칸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애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무작정 외우라 하지 말고 이렇게 채우게 해서 선생님들이 두 번 정도 테스트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실제 강의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의 어법 강의를 보면요. 어, 이 개념 이해, 그러니까 이제 이 강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원포인트 레슨이에요. 이 강의를 찍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이거는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그러면, 어, 이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찍었거든요. 왜냐하면 코드를 모른다는 전제하에 아이들이 학원에서 수업할 때, 우리 원장님들 학원에서 수업할 때, 뭐 A 코드, B 코드, C 코드 그러면 애들이 이제 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빼고 이거를 수업을 하는데, 제가 168개를 찍으면서 코드를 쓰지 않고 이렇게 찍으면서 이건 도대체 어떻게 수업을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연습용 수업이 아니잖아요. 투부정사의 명사용법을 막 연습하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에 투부정사의 명사용법이 나왔을 때 개념을 딱 잡아주고 그다음에 문제는 이런 게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라. 이런 그 원포인트 레슨 그 수업이에요. 그래서 개념을 잡아주는데 이 개념을 잡을 때 제가 최대한 결국은 서술형에서 승패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소수령을 다루는 방법을 쉬운 문장으로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고등학교 가서 내신에서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서술형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 개념 이해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문장을 만들어가는 원리를 그리고 왜 연결장치 툴을 쓰는가 이런 것들을 일반 학생 시험에는 필요가 없지만 서술형에는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잡아주는 겁니다. 해석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판정, 명사적 용법을 판단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이제 제 방식으로 영어는 위치 언어니까 위치를 보고 판단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개념을 잡아주는 겁니다. 개념 학습이 끝나면 이제 어법 실전 문제를 강의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의 명사용법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파트가 나옵니다. 핵심 문제 유형. 투부정사의 명사용법에서는 제가 이제 시험 문제를 전부 다 분석을 했겠죠. 세 가지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투부정사하고 ing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를 구별하는 문제.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는 전치사 투하고 투부정사의 투를 구별하는 문제. 세 번째, 명사용법, 형용사용법, 부사용법을 구별하는 문제. 물론 이게 제일 어렵겠죠. 이와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된다. 애들한테 딱 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부정사의 명사용법을 시험 공부할 때 도대체 애들이 어느 정도,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까지 이거를 수업을 해줘야 되는 건지, 뭐,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시험 사이트에 가보면 한도 끝도 없이 많은 양이 막 이렇게 연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무책임하게, 뭐, 일부 선생님들은 무책임하게 그걸 그냥 전부 다 복사해가지고 애들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보라고 하는데 책 몇 권 분량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선생님들은 시험에 나오는 그 유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 문제 유형은 세 가지로 딱 정리해서 애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이것만 딱 구별할 수 있으면 된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유형, to하고 ing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문제풀이 요령은 반드시 이 사항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게 하고 요것만 테스트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이 앞에서 문제풀이 요령에서 공부했던 방식대로 문제를 제가 한 유형당 두 개씩 풀어줍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푸는구나 이렇게 원포인트 레슨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유형으로 가서 전치사 투하고 투부정사의 투를 구별하는 문제. 이거는 어떻게 풀이하느냐 풀이 요령. 투 뒤에는 이제 동사 원형이 나오면은 투부정사고 명사가 나오면 전치사다. 그 원리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 예문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실제 문제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풀어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유형으로 가서 명사형법, 형용사형법, 부사형법.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자, 위치로. 영어는 위치 언어이기 때문에 위치로 판단하는 거다. 명사준용법은 동사 앞뒤에가 있으면 명사용법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예문을 가지고 설명을 해준 다음에 실제 문제를 이제 풀 때 이런 식으로 풀어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모든 강의가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 막연하게 투부정사의 명사용법 그러면 투부정사의 명사용법에 대해서 막 강의하고 그다음에 문제 많이 주고 풀어봐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는 어떤 문제, 투부정사의 명사용법 개념은 뭐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고 각각의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푼다. 그리고 시범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시중에 그 뭐 백발백중이나 이런 문제집 있잖아요. 그거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풀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법 강의가 끝나면 이제 소수령 강의가 나오겠죠. 소수령 강의는 저는 기본적으로 그 영작을 할 수 있으면 실제로 영작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문법을 거의 다 이해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앤서미 영어의 기본적인 그런 그 강의 프로그램이 영작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드밴스드나 베이직 이런 것들을 끝낸 학생들은요, 이 원포인트 레슨 이런 것들은 거의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이걸로 시험 대비를 전에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모방 영작만 시키면 다 100점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안 끝났을 경우는 이제 이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술형 영작 그 훈련을 시키는데 교과서에 나온 지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이렇게 별도로 만든 지문들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 문장이 영어로 쓰느냐를 외우지 않고 이제 같이 의미 단위 배열을 하는 방법 그리고 영작을 하는 방법 그리고 왜 여기다 to를 써서 영작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영작 훈련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영작 훈련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훈련을 계속 그 중학교 2학년, 3학년 동안에 하게 되면은 얘들이 영어라는 것은 의미 단위로 이렇게 말을 하고 영어 글을 쓰고 사고를 하는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해서 고등학교 가서는 이제 모의고사 지문이나 이런 데서 아무 데서나 문제가 나오더라도 바로 이와 같은 기제가 작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훈련이 끝나면은 이제 선생님들은 뭐 하셔야 되냐 그러면요. 이제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소수령 시험 대 비율형 박스를 지금 쳐놨는데요. 교과서의 주요 문장들을, 주요 문장이라는 것은 지금 그 핵심 문법에 나오는 문장이나 관련 문법에 나오는 문장이 있겠죠. 또는 선생님들이 이건 꼭 시험에 나올 것 같아. 이런 문장이 있잖아요. 이런 문장을 선별해서 그냥 애우게 시키지 말고요. 암기는요, 공부가 아니에요. 물론 이해를 하고 암기하는 것은 영작이나 똑같은 거죠. 그러나 아이들이 그냥 논리적으로 지금까지 학습한 방법으로 영작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요. 자, 이 문장은 교과서에 나온 문장이 아니라고 그랬죠. 뭐 저작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교과서 문장을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교재에 있는 그런 문장들로 연습을 시켰으니까 선생님들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주요 문장들 있잖아요. 그럼 한 10개 정도 될 거예요. 10개 정도 뽑아서 지금 학습한 방법으로 애들한테 영작을 하게끔 시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술형 실전 문제를 한 두세 개씩, 한 서너 개씩 이렇게 푸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건 기출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문제를 보면 다음 미나의 이번 주 계획표를 보고 주어진 단어를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실제 시험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건 영작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애들이 이제 보통 영작할 때 어때요? 미나 다음에다 동사를 쓰고 주섬주섬 뭐 하나 이렇게 골라다가 이렇게 쓰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의미 단위 배열을 한 다음에 그렇죠? 의미 단위 배열을 한 다음에 이제 영어로 쓰는데 화요일에 영화를 보러 간다. 이 부분이 그 문장이 연결됐으니까 그렇죠? 이게 왜 투부정사를 쓰는지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면서 이렇게 서술형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강의를 제작해 놨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거 이 위를 보고요. 얘는 뭘 하기를 원하나요? 그럼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대답을 한국말로 해보는 겁니다. 그녀는 농구하기를 원한다. 그럼 이걸 어순배열하면 그녀는 원한다 농구하기를. 그럼 여기다 연결 장치를 써야 된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방식으로 애들이 서술형 문제를 접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 서술형 문제를 애들이 굉장히 싫어하는데 굉장히 이게 재밌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강의를 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어법 소설형 강의를 시험 대비에 활용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먼저 시험 공부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학년별 교과서별 핵심 문법과 관련 문법 강의를 애들한테 청취를 시키면 되겠죠. 왜냐하면 그 교과서 본문을 뭐 모방 영작을 하든 암기를 하든
거기에 나오는 핵심 문법을 모르면 그게 암기가 안 되고 영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 공부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이 어법 소수론 강의에서 제가 아까 표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공부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 교재를 세부 인쇄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한 번은 이제 확인용, 그러니까 강의를 청취했는지 확인하는 거죠. 애들이 그 빈칸을 전부 채우도록 제가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정답지는 주지 않습니다. 그냥 정답지를 주면 그거 베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PDF를 빈칸이 돼 있는 걸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분은 이제 테스트용으로 선생님들이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서 본문 모방 영작을 시키면 되겠죠. 이게 공부가 끝나면. 그리고 교과서 모방 영작을 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문법이 이제 중간에 나올 수 있죠. 학생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 뭐, 빈도부사나 이런 것들은 시험 범위에 속하지 않지만, 빈도부사가 뭐지? 이런 거 왜 올레이션은 항상 비동사 뒤에 있지?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뭐, 유주얼이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면, 그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다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러면 빈도구사는 몇 번이니까 거기 강의 들어봐. 그때는 이제 서술형은 들을 필요가 없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아이가 질문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강의를 청취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기출문제를 풀어주면 제 생각에는 거의 완벽한 시험 대비가 될 겁니다. 어법 서술형 강의를 활용했을 때 장점을 좀 보면요. 학년별 교과서별 문법 강의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제가 이제 이 강의를 만드는 것은 우리 엔서미 그 회원 학원들에게 원래 공급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 일반적으로 학원에서, 다른 학원에서 수업을 하는데, 어, 이게 좀 한심하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시험 대비만 하잖아요. 그렇죠? 시험 대비를 하는데 학교마다, 교과서마다 전부 다 이게 뭐 만약에 다르면 반을 전부 다 재편성해가지고 그거를 돌아가면서 계속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공부를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시켰을 때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 영어를 이렇게 마스터할 수 있는 그런 매트릭스가 제가 늘 강조하죠. 영어에 그 아이들 머릿속에 그 5개 코드가 AWS2ING로 딱 20개로 정리가 되어 있는 이런 매트릭스가 만들어지면 어떤 방식으로 영어를 공부하더라도 영어 마스터에 근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낱개로 되어 있는 이런 문법 강의를 거의 1년 내내 수업을 하는데 이게 매트리스가 만들어지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영어 수업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어, 시험 때 그 이렇게 반별로 교과서별로 분반해서 하지 말고 그냥 아이들이 알아서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가서 들을 수 있는 강의가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 선생님들도 뭐 한 150명 학생이 있다 그러면 학교가 한 8개, 그렇죠? 교과서도 한 8개 그러면 어때요? 뭐 정신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 강의 표만 딱 보시고 몇 번 들어 이렇게 도와드리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체계가 없는 시중의 시험 자료들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시중에 있는 시험 자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부정사의 명사용법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 공부를 하는 건지 투부정사의 명사용법을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건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분량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한 4개 정도 문법을 가르친다 가정해봐요. 그럼 애들한테 나눠주는 자료가 어때요?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거의 책 한 권 분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학원에서는 그걸 즐겨요. 왜? 그동안 뭐 별로 할 것도 없었는데 애들이 시험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면 어때요? 애들이 막 열심히 하고 막 채점해주고 정신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공부를 매우 열심히 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그건 상당히 그 시간 낭비가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만 찍어서 시험에 나올 것만 딱딱 정리해서 공부하면 좋다. 이제 이런 취지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중간중간에 그 문법 관련해서 질문할 수가 있죠. 선생님, 투부정사는 왜 투부정사로도 쓰고 가주, 진주로 바꿔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얘한테 대답해 좀 그 옆에 있는 애가 현재 완료는 왜 용법이 뭐가 있어요? 또 물어볼 수 있고 그 옆에 애들은 관계대명사 주격은 어떻게 판단해요? 대다고 와서는 어떻게 구별해요? 계속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질문에 다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몇 번 들어봐, 몇 번 들어봐 그러면 만약 관계대명사 왓에 딱 들어가면 대다고 왓을 구별하는 요령, 그 다음에 의문사 왓과 관계대명사 왓을 구별하는 요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관계대명사 위치하고 관계대명사 왓을 구별하는 요령 이런 것들을 어, 제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게끔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다 대응하지 마시고 자, 4번 듣고 와. 그래도 이해 안 되면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학생마다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일과를 공부한다고 했을 때 질문하는 범위가 다 달라요. 그렇죠? 현재 완료나 뭐 빈도부사나 이런 것들을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알잖아요. 근데 걔들한테까지 한 반에서 다 수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은 걔를 통과하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빨리 시험 공부가 끝나는 거죠. 근데 그걸 자체도 이해를 못하는 애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한테는 선생님들이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러는데 그거를 똑같이 수업하지 말고 각자 자기한테 해당되는 그런 문법만 강의를 시켜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문제풀이 방법을 별도로 강의할 필요가 없다.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걸 이렇게 알려주려면 학교마다 정말 힘들잖아요. 분석을 다 해야 되고, 예, 그리고 또 중간고사 끝나면 바로 기말고사니까 또 그걸 분석해야 되고, 물론 어떤 학원들은 다 그걸 제작이 돼 있겠죠. 그런데 어, 굳이 이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이 이 강의를 듣게 하면 어, 제가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 경험으로 문제는 반드시 이렇게 출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분석을 다 했잖아요. 기출 문제를 수천 문제를 전부 다 분석해가지고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강의 한 개당 5시간 정도 걸렸어요. 교재 제작하고 PPT 제작하고 찍는데 강의 한 개당 5시간 168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 애들한테 이렇게 문제풀이 방법을 별도로 강의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이제 오답에 대한 첨삭 지도 정도만 해주면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했어도, 어, 우리 어법 소수론 강의를 듣고 공부를 했어도 틀릴 수가 있겠죠. 그럼 얘가 뭐에 대해서 이렇게 왜 틀리는지 그 부분만 좀 이렇게 첨삭 지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원어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원어에 가면은 이렇게 중등어법 소수령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강의가 1번부터 42번까지, 그 다음에 43번부터 84번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어에서는 이렇게 그 한 코스에, 코스 모음에 100개 이상 못 들어가요. 그래서 두 개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 눌러보면 이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들아, 이게 보면 강의 번호가 다 있죠. 이렇게. 다 확인하셨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얘가 선생님 동명사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10번 A, 10번에 A를 들어 이렇게 시험 범위면은 서술형까지 같이 들으면 되겠죠. 또 심2 부정사 뭐예요? 그러면 9번 들어보고 와서 물어봐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 강의 시간 같은 경우는요. 코드에 관련된 부분도 있죠. 뭐 부사용법, 투부정사 부사용법 이런 것도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대략 그 어법 강의에서는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대신 이제 뒤에 내려가면 뭐 간단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접속사 before가 뭐예요? 뭐 접속사 while은 뭐예요? if가 뭐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10분 이내로 간단하게 해서 시험에서 접속사 if는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면 이제 선생님도 딱 각이 잡히잖아요. 접속사 if는 명사절에 저 간접 의문에 나오는 if하고 구별하는 문제, 그 다음에 부사절의 접속사에서는 미래 시제에서 위를 쓰지 않는 문제, 그 다음에 명사절에서 위를 쓰는 문제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게 딱딱 각이 잡히잖아요. 그런 거를 전부 다 제가 정리해가지고 강의를 제작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엔서명어 자료는요, 여기 엔서명어 홈페이지 오셔서 이 교육 관련 메뉴에서 하단에 쭉 내려보시면은 이곳에 중등어법, 서술형 교재 강의 목차, 문법 정리 여기 들어가시면 압축 파일로 이렇게 올려놨으니까요. 여기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체크 페이퍼도 요번에 만들었는데요. 여기 베이직 어드밴스드 서술형 모방 영작 요 세 교재에 대해서 체크 페이퍼도 각각 만들어 놨으니까는 요것도 다운 받아서 아이들 훈련시키는데 체크하는데